전함의 등장은 해군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20세기 초 과학기술의 발전은 드레드노트 같은 거대한 전함을 탄생시켰고 그 순간부터 해전의 룰은 완전히 바뀌었죠. 강대국들은 앞다퉈 전함을 건조하며 바다의 패권을 쥐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전함이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는데요. 이번 영상은 월드 오브 워십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기간 한정 병나망로 콜라보 군함과 함장 등 다양한 보상이 제공되고 있으니 댓글 확인해주세요. 영국은 2차 세계대전까지 말 그대로 세계 최강국이자 바다에서 압도적 위상을 자랑하던 나라였습니다. 당연히 그 위상에 걸맞은 수많은 전함을 보유했죠.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전함이 하나 있는데 바로 퀸 엘리자베스급 2번함 워스파이트입니다. 워스파이트는 1915년 취역해 당시 세상을 뒤흔든 드레드노트급 전함을 모든 부분에서 능가하는 성능으로 등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1937년엔 한 차례 개장을 거쳐 수상기 탑재가 가능해지는데요. 그런데 이 전함이 스펙면에서 그렇게 눈에 띄는 전함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워스파이트가 최고의 전함이란 평가를 받은 것은 단순한 성능이 아니라 실전에서 보여준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워스파이트는 영국이 보유한 전함 중 가장 많은 전투에 참여하며 실전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준 함선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최대의 전인 유틀란트 해전에 참전한 데 이어 2차 세계대전에선 훨씬 더 많은 무대에서 활약하는데요. 1939년 대서양 전역, 1940년 노르웨이 전역과 지중해 전역, 1941년 몰타 소송작전, 마라판 해전, 크레타 전투, 1943년 시칠리아 상륙전과 살레르노 전투, 그리고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까지 워스파이트는 대서양, 인도양을 넘나들며 전쟁 내내 바다 위 최전선을 지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활약은 북해 노르웨이 인근에서 벌어진 나르비크 해전에서 나왔습니다. 워스파이트를 주축으로 한 연합함대는 두 차례에 걸친 교전에서 나치 독일의 구축함 8척, 잠수함 1척을 격침하거나 손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죠. 당시 독일이 보유한 구축함 전력의 절반이 이 전투에서 무력화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전장을 누빈 워스파이트는 영국 왕립해군 사상 가장 많은 수운을 기록한 전함이며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을 상징하는 전함으로 평가받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바다의 패권을 주기 위한 열강들의 경쟁은 전함을 중심으로 펼쳐졌지만 2차 세계대전에서 단연코 돋보이는 활약을 한 것은 항공모함이란 말이 있습니다. 공중전력이 결합된 항공모함은 일반적으로 전함보다 더 넓은 작전 반경을 갖고 있었죠. 그렇지만 전함이 항공모함에 무력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은 막강한 육군과 공군을 자랑했지만 그에 비해 해상 전력은 매우 빈약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최강의 영국 해군과 정면으로 맞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에 가까웠죠. 개전 초기 독일 해군은 대부분 영국 상선을 습격하는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작전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1940년 6월 상황이 바뀌는데요. 노르웨이 침공을 본격화한 독일은 연합군 해군을 견제하기 위해 샤른호르스트급 1번함 샤른호르스트와 2번함 그나이제우를 투입합니다. 그리고 6월 8일 이 두 전함은 영국 항공모함 글로리어스와 그 호위함 두 척을 포착합니다. 오후 6시 32분 샤른호르스트는 약 26km 거리에서 주포 사격을 개시, 6분 뒤 포격은 더 가까워지고 25.6km 거리에서 다시 발사된 포탄이 글로리어스를 정확히 맞춥니다. 경납고 상단에 포탄이 명중하면서 글로리어스는 단숨에 위태로워졌고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이번엔 그나이제우의 포탄까지 명중, 글로리어스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두 전함은 호위 중이던 구축함 두 척 역시 격침시켜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이렇게 샤른호르스트와 그나이제우는 항모를 격침시킨 최초이자 어쩌면 최후의 전함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됩니다. 샤른호르스트와 그나이제우가 해전사에 보기 드문 전공을 세우긴 했지만 이들이 나치 독일 최강의 전함은 아니었습니다. 독일은 한때 세계 최강이란 수식어가 붙던 전함을 보유했었죠. 바로 1940년 8월에 취역한 전함 비스마르크입니다. 비스마르크는 체급부터가 달랐습니다. 만재 배수량은 5만 톤을 훌쩍 넘겼고 35km 사거리를 가진 15인치 주포 8문, 12문의 부포와 44문의 소구경포를 갖춘 강력한 화력, 최대 속력 시속 30노트, 항속거리 1만 마일 이상. 취역 당시 기준으로 보면 독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전함이었습니다. 비스마르크의 첫 실전은 1941년 5월 영국의 해상 운송로를 끊기 위한 라인 위봉 작전이었습니다.
중순양함 프린츠 오이겐과 함께 덴마크 해협을 돌파하던 중 영국 해군의 순양전함 후드와 신형전함 프린스 오브 웨일즈와 조우하게 되는데요. 5월 24일 오전 5시 45분 양측은 격돌했고 전투는 단 8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후드는 탄약고의 포탄이 명중해 대폭발을 일으키며 침몰, 프린스 오브 웨일즈는 손상을 입고 철수하며 비스마르크는 첫 전투부터 세계 최강 영국 해군을 상대로 화려한 전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활약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타격에 분노한 영국 해군은 2척의 항공모함, 2척의 중순양함, 8척의 구축함까지 동원해 비스마르크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월 26일 마침내 비스마르크가 포착되면서 비스마르크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1시간에 걸친 집중 포화가 쏟아졌고 비스마르크는 이를 견디지 못하며 결국 다음날 새벽에 침몰합니다. 출전 열흘 만에 세계 최강 전함은 바다 밑으로 사라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최강국 미국은 그 위상에 걸맞은 전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이오와급 전함은 완전체 전함이란 말이 전혀 아깝지 않은 육각형 스펙의 전함으로 그야말로 미국을 상징하는 전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2차 세계대전에서 펼친 활약은 생각보다 미미했는데 취역 시점이 1943년, 태평양 전선에 본격 투입된 건 1944년으로 이미 전황은 연합군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뒤였고 일본 제국 최정예 함대는 대부분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상태였죠. 그렇다고 해서 아이오와급이 전쟁에서 별다른 존재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후 6.25 전쟁, 베트남전, 레바논 대전, 걸프 전쟁까지 20세기 후반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활약을 보였습니다. 한편 아이오와급은 단순히 최강전함이란 수식어를 넘어서 한때는 일개 전함의 수준이 아닌 전략무기급 화력을 보유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미국은 냉전기에 KT라고 불리는 W19 포탄을 운용했는데 이 포탄은 비유적 의미의 핵포탄이 아닌 진짜 핵무기였습니다. 폭발력은 15에서 20킬로톤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과 같은 수준이었죠. 이 W19는 W23이라는 변형 버전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바로 아이오와급 전함용으로 개조된 핵포탄입니다. W23은 1956년부터 1962년까지 약 50발이 생산 배치되었고 실전에서 사용되지 않았을 뿐 아이오와급을 인류 최강 화력의 전함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이오와급 전함은 여러 차례의 보수와 개수를 거쳐 1990년대까지도 현역으로 활동했고 인류 역사상 마지막까지 운용된 전함으로 남게 됩니다. 퇴역 이후 박물관에 전시되거나 관람객에 개방되어 전함의 마지막 시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월드 오브 워십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영상 속 이야기에서 활약한 여러 전함들은 모두 월드 오브 워십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조종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기간 한정 벽라망로 콜라보 군함과 함장 등 다양한 보상도 제공되고 있으니 고정 댓글과 커뮤니티 글도 확인해주세요.